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할로윈을 맞아 곳곳에서 축제와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안전사고 우려에 주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릭 올 트릿에서 아이들이 받는 캔디나 과자류는 반드시 부모가 미리 확인하고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빠른 민원 서비스를 위해 민원 전화 311의 시스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가운데 타지에서 쓰레기를 옮겨와 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와 스페니쉬에 이어서 L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3위에 올랐습니다. 조지아주와 버지니아주도 한국어를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1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천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에서 총기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곳곳에 할로윈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12명이 지난 주말 숨졌습니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에만 모두 3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국채 10년물 금리가 5% 근접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인질 협상을 돕기 위해 폭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압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시작 전 수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마스 소탕작전을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의 강도를 높인 이스라엘군이 밤새 하마스 측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하마스 시설 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 중단 논의 긴급회의에도 불구하고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휴전 불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공화당 상하원 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기후변화 여파로 인해 2050년도까지 항만에서만 매년 10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로 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겠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돌보기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대대적인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텍사스가 애리조나를 3대1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늘 4차전 펼쳐집니다. NBA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하든이 태업 끝에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이에 따라 클리퍼스는 당장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8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노래 다 아시는 그 10월의 마지막 날 노래 들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머라이어 캐리 노래 매년 듣는 거랑 똑같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오늘 상당히 기대하는 할로윈 데이이기도 합니다. 일단 산불 소식 먼저. 지금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집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잠시 ABC7 연결해 보겠습니다.
Luckily, no homes were threatened, but we know 2 hikers were safely evacuated and about 45 personnel were assigned to that fire. Fire crews said the wind was calm at the time, so they got a good handle on the fire, and we've been told that it's been out for hours now. 지금 2 산불 crews are just 경보가 staying here 발령된 on the scene as 상태에서 watch for 리버사이드 that 카운티 fire 두 and 곳에서 the 산불이 second fire that you 발생했습니다. mentioned in Oguanga has 소방국에 burned 따르면 down 어제 more than 12시 30분, 1,200 어제 acres. 오후입니다. 낮 12시 30분 아구안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1,600여 에이커 정도를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진화율 0%입니다. 1,300여 가구 4,000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쯤에도 이 리버사이드 마운틴 루비드에서 산불이 발생해 30에이커가 전소한 상태인데 이 역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남가주에 산타하나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곳곳에서 산불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타하나 강풍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의 산불과 정전 가능성이 높아져서 관계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LA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제한 조치도 발령해놨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제한 조치를 발령하는 것은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이유입니다. 주차장 제한 조치를 통해서 비상 상황에 소방관들이 불길에 접근하기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산불이 번질 때 주민들이 각자 차를 타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LA시가 발령한 주차장 제한 조치 대상 지역은 LAFD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 할로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커스텀 준비하고 퍼레이드 참가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그런 성인들도 상당히 많죠. 할로윈데이 남녀노소 모두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많이 변질되고 있죠. 할로윈데이 하이라이트 트릭 올 트릿. 하지만 주는 대로 받는 대로 그 자리에서 사탕 까서 먹으면 안 됩니다. LAPD는 할로윈데이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는 사탕이나 캔디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탕이나 캔디, 특히 스키틀스, 와펄스 이런 캔디류와 펜타닐, 이 마약 똑같이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이 부모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캔디 포장을 뜯을 때 반드시 부모가 함께 확인하면서 뜯고 가급적이면 부모가 미리 냄새를 맡거나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밀봉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즉각 폐기하거나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제품과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캔디는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트리코트릿을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나 성인을 동반하고 현관이 불이 켜져 있어서 트리코트릿을 우리는 한다 라는 사인을 준 집만 방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캔디류만 조심하면 펜타닐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마리화나, 이 마리화나를 이용해서 브라우니, 케이크, 사탕, 젤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조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전에 부모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할로윈 카니발 행사가 오늘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할로윈 카니발 행사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에 걸쳐서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도헤니 드라이브와 라스베가스 블루버드 사이에서 이어집니다. 약 1.5마일 구간에서 열리는 오늘 할로윈 카니발에는 최소한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DJ들의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푸드트럭들이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백팩이나 카메라 가방 같은 가방 종류도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가방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무기와 불꽃놀이 기구, 드론 역시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지됩니다. 아이들과 반려동물을 함께 오는 경우에는 현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주거지
주차 제한 규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또 내일 낮 12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또한 웨스트 헐리우드의 5층짜리 주차장 건물은 총기 난사 등 범죄 가능성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폐쇄됩니다. 지난 주말 할로윈 파티로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기 사건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최근 1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거리. 헬로윈 파티가 열리던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다툼을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총을 빼들고 급기야 서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22살 청년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that were in the way.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헬로윈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연령은 16살에서 22살 사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다른 이들을 향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같은 날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도 파티에서 싸움을 시작한 10대들이 총을 빼들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총격 사고는 어린이와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이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에서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올해 들어서 35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4건의 대량 살인으로 모두 2,4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인을 제외하고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총기 난사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AP와 USA 투데이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지난 25일까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은 모두 450건으로 모든 유형의 대규모 살인 사건 중 무려 7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35건의 총기 난사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총기 난사 살인의 경우에 낯선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범행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범행 가능성을 두고 관계당국에서 사전 위험 경고가 나왔지만 충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참사 발생 수개월 전 이미 갑자기 폭발해 총기 난사를 벌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이 용의자 로버트 카드에 대한 주변 동료의 보고가 나왔고 이런 사실은 현지 경찰에 공유됐지만 그에게서 무기를 떼어놓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지받은 케네벡 카운티 경찰은 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카드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카드의 형을 방문해 만났고 그의 형은 아버지와 함께 카드가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카드의 정신건강 평가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형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카드는 만나지 못했고 형과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카드는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14살의 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 도시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을 흉기로 살해하고 소년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70대 집주인이 어제 법정에 서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71살의 피고인 조지프 추바는 짙은 오렌지색 죄수복 차림에 노란색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들어서서 별말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을 경청했고 자신을 응시하는 피해자 가족들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추바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 매우 민감해진 상태로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바는 지난주 1급 살인, 살인미수, 폭행, 증오범죄까지 모두 8개 혐의로 기소돼서 어제 첫 심리를 마친 것입니다. 실제 소총과 비슷한 비비건을 들고 있던 20대 여성이 경관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난 29일 일요일 일입니다. 오전 9시 사우스 애너하임 블루버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총을 들고 있는 여성과 마주쳤고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수차례 경고한 뒤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에비게일 로페즈, 올해 20살 여성으로 밝혀졌고 경찰이 수거한 총기는 수거하고 보니까 비비건이었습니다. 실제 공격용 소총과 매우 비슷한 비비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검찰국과 함께 현재 당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불고 있는 산타하나 강풍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곳곳에 내려져 있는 강풍주의보와 산불경보 역시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도 쾌청한 하늘 드러내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도 맑은 날씨 이어지고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고 낮 기온이 4, 5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남가주 지역의 낮 기온은 이번 주 주말까지 당분간은 반짝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0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8도, 49도, 해안 지역은 79도, 57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1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전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웨스트 방향입니다. 라스버지니스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램스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5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괴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또 60번 웨스트 방향 필립스 렌치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입니다. 샌파란도 미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다우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11) 전화 이용해 보셨습니까? 뭐 큰 물건 치울 때 많이들 이용하시죠. 근데 그것도 또 언젠가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으면 또 치워가질 않아요.
LA시가 주민들 생활 고충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 민원전화 311 대기 시간 엄청나죠. 그리고 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311 시스템 개편을 추진합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주민들의 311 민원 신고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311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 LA에서 주민들은 월드 클래스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래비티 제거, 팟홀 수리 등 311 민원 신고가 들어올 시 더 신속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한 주민이 대형 물건 수거를 요청하기 위해 311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거반이 집에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와 관련해서 베스 시장은 LA 주민들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311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현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원전화 311은 쓰레기, 동물 사체, 낙서 제거, 도로 보수, 가로수 손질, 가로등 교체, 지난 2003년에 각종 불만 신고 서비스를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상담원 부족 등으로 대기시간이 타 도시들보다 최대 3배나 더 길고 민원에 따른 응답 서비스도 늦어 효율성이 크게 낮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래 들어 타운 곳곳에 의자, 책상 등 큰 가구, 전자제품 등 큰 쓰레기 등이 길거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타운 환경을 해치는 것을 물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낡은 소파나 TV 책상 등을 새 것으로 바꾸면서 낡은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집 앞 보드에 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오래된 가구들은 길가에 몇 날이고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네 이웃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집에서 내다 버리는 낡은 가구나 전자제품들은 그냥 집 앞에 놓아두면 안 되고 시당국 측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타운 길거리 곳곳에 낡은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이 마구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버리는 낡은 가구, 컴퓨터, TV 등은 시당국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부서가 쓰레기들을 픽업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타운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크리 윌셔 코리아 타운 주민회의 의장은 주민들이 가구나 전자제품 등 덤핑해야 할 때 그리고 길거리에 누군가 무단 투기한 큰 쓰레기를 보면 LA시 당국에 연락을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덤핑하시려면 311에 연락해가지고 이거를 스케줄하면 LA시에서 와서 이거를 픽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타운 주민회의 사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구 등의 타운의 홈리스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노숙자들이 타운에 버려진 가구들, 청소기, 냉장고 등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거나 추운 날 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타운이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않는 상황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까지 성행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홈리스를 픽업해가지고 점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쓰레기 동네가 되는 거죠. 거의 90%가 그렇게 되는 거죠. 홈리스들이 이거를 갖고 가서 쓰는 거죠. 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버리는 물건을 타운 길거리에 덤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윌셔 코리아 타운 주민의회는 LA 한인타운에서 발견되는 버려진 가구들과 전자제품 일부가 타운 밖의 타 지역에서 실려와 타운에 무단으로 덤핑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이런 큰 쓰레기를 목격하면 즉각 LA시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해 주민들이 신고해야만 시당국에서 나와 쓰레기를 수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퍼니처를 그냥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참지 마시고 에비던스가 있으면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고 티켓을 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해결을 안 하면은 감옥 갈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경찰이. 오래된 가구와 전자기기를 버려야 하는 경우 전화번호 311을 연락하면 되고 집 앞에 버려진 일리걸 덤핑 신고는 전화번호 800-773-2489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5달러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좀 빨리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오늘 5달러 37.8센트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18.9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가솔린 가격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이면서 갤런당 4달러대 가격을 보이는 주유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가솔린 평균 가격이 4달러, 3달러대로 빨리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패스트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식 물가는 더욱더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CNBC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치폴레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 두 곳이 내년 가주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서 식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20달러로 인상하는 법이 내년 4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저렴한 식품을 자주 찾는 저소득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맥도날드나 치폴레가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 역시 따라서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것은 곧 가격 상승 여파가 전체 요식업계로 번지면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안약 쓰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FDA 식품의약국이 소비자들에게 안약 26종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FDA는 CVS 헬스, 라이트 에이드, 타겟, 어벤업, 벨로시티 파르마, 리더, 럭비 등 대형 약국 체인 브랜드로 판매된 특정 안약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즉시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이고 의약품 생산 지역에 대한 환경 시료 채취 결과 세균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리콜 대상 안약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폐기할 것을 조언했는데 CVS, 라이트에이드, 타겟은 매장에서 제품 싹 다 수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약 한번 사면 상당히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브랜드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종의 안약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FDA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약 리콜된 것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타운의 비영리 단체인 K타운 액션이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섹션 8 바우처와 세입자 권리 그리고 바우처 대기자 선정 이후 알아둬야 할 사안에 대해 줌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섹션 8 바우처와 관련해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건물주나 주택국과의 소통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줌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서는 11월 11일 토요일 낮 1시 플러튼의 시온 중앙장로교회에서 대면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온 중앙장로교회는 플러튼에 위치해 있으며 참가자들은 웨스트애비뉴 길거리 파킹을 이용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정신건강 워크숍을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자살 예방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무료 워크숍을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정신건강국 전문가가 나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는 위험 신호와 인지 방법, 예방 및 회복, 관련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인회 측은 누구나 감기에 걸리고 낫는 것처럼 정신 및 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선되고 나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워크숍으로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이곳 LA에서 영어와 스페니쉬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1위에 올랐습니다. 주별로는 조지아주와 버지니아주에서 한국어가 스페니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로도 조사됐습니다. 월드 파인더 X가 연방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영어와 스페니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확인한 결과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시에서는 한국어가 영어와 스페니쉬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조사된 것입니다. 주별로는 최근 한인들의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조지아주와 버지니아주가 영어와 스페니쉬 다음으로 역시 한국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LA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중국계 인구가 월등히 많아서 중국어가 영어와 스페니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인구 23%는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350에서 43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니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영어를 쓰지 않는 가정의 62%가 스페니쉬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1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영사관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90일간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외국에서 투표하길 희망하는 국외 부재자 그리고 재외선거인 등입니다. LG전자 가전이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올해의 제품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컨슈머 리포트는 LG 올레드 에보를 올해 최고의 기술 분야에서 최고 TV로 선정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뛰어난 화질과 생생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TV라면서 약점이 없는 최고의 TV라고 호평했습니다. 또 컨슈머 리포트는 올해 최고의 세탁, 청소, 호흡 분야에서도 LG전자의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까지 LG전자 세탁기 두 종류를 최고의 세탁기로 꼽았습니다. 매체는 드럼 세탁기에 대해서 최고의 세탁 성능은 물론이고 자동 세제와 섬유유연제 디스펜서를 내장했다면서 심한 얼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스팀 청소 옵션도 지원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컨슈머 리포트는 올해 최고의 요리 필수품에 LG전자의 인덕션 레인지를 선정하면서 빠른 가열과 정확한 제어를 갖춘 놀라운 제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휴전은 없다. 하마스 해체까지 진격한다라고 말합니다. YTN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뜻이라며 가자지구 지상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 당시 휴전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며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또 이스라엘 군인을 구출한 건 군사작전이었다며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닌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전쟁의 명분은 문명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 I'm telling you right now that the future of our civilization is at stake. We have to win this war. We'll do it by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And may we succeed. 미국 백악관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쟁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하마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일부러 겨냥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illing civilians is not a war aim of the Israeli Defense Forces. Their war aim is to go after Hamas terrorists. 그러면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스라엘의 휴전 반대 입장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a ceasefire is the right answer right now. We believe that a ceasefire right now benefits Hamas. 이런 가운데 론 데르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미국과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 가면서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영 내부의 이상 기류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이스라엘에게 반격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군사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또 인도적인 위기감이 심화됨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 20여 명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유엔 등과 협력해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자 지구에 연료를 공급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긍정평가가 11%포인트나 하락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 문제를 놓고도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공화당 상하원 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1인자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만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지원을 공개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 1인자 원내대표가 우크라이나 지원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고령 논란에서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나이 탓으로 의심되는 실수를 연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잇따라 목격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아이오와주 수시티에서 열린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를 언급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명칭을 반복해 잘못 발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나 인지력 저하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주자들은 이 같은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국가안보나 경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또 AI를 이용해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물학적 합법 스크리닝 표준을 개발해 AI를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AI로 만든 컨텐츠 식별하기 위해 워터마킹 등 컨텐츠 인증 방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할 일이 많죠. AI가 개발되면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이용자들은 공짜로 쓰는 대신 광고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유럽에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과징금 부과에 대응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현지 시각 내일부터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9.9유로 14,000원, 스마트폰 기준으로 12.99유로 19,000원을 내면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그리고 스위스에 새로운 옵션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이 지역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는 광고를 보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지 아니면 광고 없이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는 광고에 활용되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 가입 대상자는 18살 이상입니다. 메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이용자가 계정을 추가할 때 웹에서는 월 6유로, 앱에서는 월 8유로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의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은 최근 유럽에서 소비자 정보에 기반한 타깃형 광고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3천억 원과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지난 7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대체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료 서비스 도입은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유럽 규제망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월드시리즈 3차전이 열렸습니다. 어제 월드시리즈 3차전은 3대1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승리를 이끌고 있는 선수 단 한 명이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Corey Seager smashes the ball down the line. Goodbye. 3-0 Texas. 단 한 명이다라고 하면 다른 선수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아무튼 코리 시거의 활약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리 시거가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를 끌고 월드시리즈까지 왔는데 월드시리즈 어제 3차전에서도 2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텍사스가 2승 1패로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차전, 오늘 4차전은 역시 애리조나 체이스필드 똑같은 구장에서 오후 5시에 펼쳐집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개인 통산 8번째 발롱도르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의 선수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김민재는 전 세계 수비수 가운데 가장 높은 발롱도르 순위 22위에 올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The 2023 Ballon d'Or France footballer is Lionel Messi. 베컴의 입에서 메시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시상식장을 채운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또 하나의 새 역사 탄생을 축하합니다. 22살이었던 2009년 첫 수상부터 36살이 된 올해 개인 통산 8회까지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의 순간을 영상으로 돌이켜보며 메시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8 Ballon d'Or. 8 like infinity. 메시는 홀란과 은바페를 제치고 2년 만에 다시 수상했습니다. 역시 카타르 월드컵 우승이 발롱도르 수상에 결정적이었습니다.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고 전설 마라도나를 떠올리게 한 세리머니를 펼쳤던 메시. 발롱도르 수상 순간 공교롭게 생일을 맞은 전설 마라도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김민재는 수비수 가운데 가장 높은 22위의 자리에 세계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NBA의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제임스 하든인데요. 이 선수들에게 태업하는 첫 사례가 됐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휴스턴에서 그랬죠. 오클라호마에서 그랬죠. 필라델피아에서 그랬죠. 브루클린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훈련에도 나오지 않고 시즌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훈련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태업하는 이유 도대체 뭐냐? 클리퍼스로 보내달라. 그래서 왔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76서스의 제임스 하든이 LA 클리퍼스와 트레이드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하든과 PJ 터커, 필립 페트루세프를 LA 클리퍼스로 보내는 대신 마커스 모리스, 니콜라 바툼, 로버트 코빙턴, KJ 마틴 그리고 신인 지명권을 클리퍼스는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하든 실력만 놓고 보면 NBA 훌륭한 선수 맞죠. 올스타 10차례 선정됐고 2018년에는 MVP로도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클리퍼스는 하든이 함께하면서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당장 우승 후보 전력이 됐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